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이제 기술론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부분과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실천 기술론이기 때문에 실천론과 기술론이라는 과목 자체를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놓고 공부하시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에서 먼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실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천의 정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안녕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죠. 이런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시행하죠. 이제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라고 했죠. 그 구체적인 서비스가 뭐예요? 자,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 이것이 이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욕구가 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출제가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러면 틀려요. 조심하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사회복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을 토대로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하드웨어라면 사회복지 실천은 뭐다?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및 실천 기술론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학자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대표적인 이제 메리 리치먼드, 핑커스와 미나한, 그다음에 뭐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메리 리치먼드하고 핑커스 미나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메리 리치먼드는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것은 인간 발달의 이제 과정으로 봤죠.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뭐 부조화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죠. 인간은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조화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소할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반면에 이제 핑커스와 미나는 뭐예요? 자, 체계 간의 상호 관계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사람과 자원 체계 간의 연결과 상호 관계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가 나왔으니까 학자의 정의적인 의미적으로 숨으면 핑커스와 미나는 사람과 자원 체계 간의 그 하나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상호관계 측면에서 얘기했고,
자,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는 이제 권한위임이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억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할 것은 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다. 사적인 영역은 이제 민간복지를 얘기하는 거고,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사업, 개별사업, 임상사회복지 또는 일반 사회사업과 유사한 정의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제 전문성, 실천성. 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사회복지 3대 방법론인 개별, 집단, 지역사회 조직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3대 방법론, 3대 사회복지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개인과 단체, 집단과 지역사회 조직을 말합니다. 이것을 각각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괄한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리치몬드에 져서 사회 진단에서 개별 사회 사업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진단과 개별 사회 사업.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이제 캐럴 메이어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말이 처음 사용됐다. 자,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우리가, 넘어갔네요. 넘어갔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복지란 무엇이냐? 우리가 솔직히 월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상태, 평안한 삶. 뭐,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정의를 했습니다. 자, 프렌들리와 앞테커가 뭐 국민복지를 도모하거나 사회 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 그다음에 로마 신인, 그다음에 전미사회복지사표 이런 데서 정의를 다양하게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특징은 크게 우리가 이제 제도로서의 사회복지하고 이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규칙도 있고 규범도 있고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교과서 사람들에게 사회 유지의 근원에 밑을 주시고요. 자, 사회 유지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겠죠. 사회 경제나 교육 건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는 그 나라의 프로그램 편익 및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자, 사회 문제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경감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복지를 개선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죠. 이것은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 이론을 개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이론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응용 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심리, 정신 이외의 다양한 학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과 인접한 학문,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학제. 사회복지는 다학제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 2절로 넘어가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나오죠.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부동어만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 이제 4번에 사회복지 실천이 나오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실천적인 활동,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그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 나오죠. 자, 1번, 이것은 뭐야? 사람들이 실제적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자, 실제적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돕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실천에 관한 서비스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개인, 가족, 집단 상담 및 정신적 치료를 제공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돕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과 사회나 경제, 문화적 제도, 이들에 대한 뭐요? 서로 상호작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뭐라 그랬어요? 다학제라 그랬죠? 자, 그럼 다학제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3절은 이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 모든 그 시대에 따라서 뭐 언어도 많이 변하죠. 뭐 세대에 따라서 언어도 변하듯이 역사가 변하듯이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니 시는 그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먼저 자, 자녀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관점이다.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가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정당한 지위에 놓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정부 개입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이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죠. 민간 사회복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진행돼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왔잖아.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시혜적인 자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누릴 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세기 중산층의 자선관을 반영했던 어떤 그 사회복지 개념, 이런 것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복지를 하나의 뭘로 봤어요? 시민권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건 인권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특수성, 제한적인 거에서 전체적인 보편성. 사회복지는 빈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런 욕구 충족을 제도 프로그램으로서 인식하게 됐었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꼭 빈민을 위한 일정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보편성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고, 단지 어떤 먹고 살만한 정도의 최저적인 수준이 아니라 먹고 살고 생활하고 문화적 인권 상황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수준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적 수준이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서 옛날에 뭐 최저임금, 최저수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최저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상대적인 걸로 보면 어떤 규율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문화생활이나 기타 다양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저 수준에서 최적 수준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자 마지막 줄에 자, 절대적인 빈곤 개념을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빈곤 개념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인적인 서비스의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제도에서 찾는 관점이고, 자, 자선적 빈민 개념에서 정부의 개입이죠. 이것은 이제 16, 17세기 이제 영국의 빈민법을 잘 알아두세요. 상당히 중요한 그 시초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미국의 사회복지 활동은 이제 자발적 자선에 크게 의존했지만 최근은 정부의 개입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7번은 마찬가지죠. 선택적 복지에서 복지 사회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초기 사회복지는 어떤 이제 빈민에 대한 복지 개념이었는데 현대는 모든 사회 제도가 모든 개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이 중요 서비스가 이런 거죠. 다음 나오는 것이 윌린스키와 르보죠. 윌린스키와 르보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윌린스키와 르보는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죠. 근데 서비스 일시적으로 보완적인 기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보편적인 기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두 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4절 사회복지 실천으로 가서도 여기서 이제 리치몬드하고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국제연맹이 나오는데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치몬드는 개인에 대해서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의한 어떤 하나의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고,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줄에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고, 3번에 이제 사회복지사 국제연맹은 어떤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이제 장벽이나 불공정, 부정들에 대해서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네요. 자, 다음 우전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개념인데 여기서 이 펄만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체계인데요. 이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체계가 있고 여기다가 두 가지 체계를 더 더해서 육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사체계가 무엇이냐? 일단 먼저 보시면 교재 자, 사피 문제, 사람, 장소, 과정. 자, problem, person, place, process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사체계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죠. 이제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상황 속의 인간이죠. 자,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개인.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리고 장소는 뭐예요? 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시행할 플레이스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회복지 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사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기관, 이런 분들이 이제 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번의 과정을 보시면 프로세스 해가지고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 과정이다. 과정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어떤 하나의 진행 사항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펄만은 문제 해결 모델을 사용하면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위와 같이 정리했고, 이를 뭐라 그랬다? 4P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펄만은 어떤 이제 전문가나 사회적 지지, 재화, 관계 등을 제공하는 그런 제공의 개념을 추가해서 6P로 확대했죠. 그게 제공 자원과 전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 제공을 한다는 거죠. 뭐 자원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거고, 전문가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이게 전문가죠. 그래서 펄만의 4P와 6P 체계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사례 문제들도 이제 주로 나오니까 그 뜻의 의미를, 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사회복 실천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사회복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촉진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했죠. 그래서 전미사회복지협회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앞서도 전체적으로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자, 환경 간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의 어려움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도록 뭐한다?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베이커와 페데리코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대체 능력의 증시,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과 사회 체계 사이의 건강한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 체계 운영의 효과성 증기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핑커스와 미난이죠. 이 핑커스와 미난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핑커스와 미난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개인의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다. 그리고 개인이나 지역 환경 내 어떤 뭐요? 자원이죠.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을 서비스와 자원 등의 다양한 체계와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체계들이 효과적, 인도적으로 운용되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 그 다음에 사회정책 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회복지사 역할은 뭐 상담가, 조력가, 촉진자, 옹호자, 대변인 역할 여러 가지가 많았었잖아요. 개인 문제를 해결 대책을 향상시켜주고 자원 발견, 연결, 제공, 장려, 촉진, 이바지 이런 부분이 뭐예요? 다 사회복지사 역할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에서는 전미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제스로가 나오는데요. 제스로가 시험에 좀 출제가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전미사회복지사 협회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자, 전미사회복지사 협회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가능하도록 하는 자.
그죠? 가능하도록 하는 자로 서비스를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두 번째 상호작용하는 체제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뒀고 세 번째는 이건 당연한 얘기죠. 효과성을 증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초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정책 개발 및 개선 이런 부분을 목표로 봤고요. 제스로는 이것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사람들의 문제 해결 대처 발달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자원과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 자, 체계의 작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이도록 해준다. 여기서는 이제 옹호자 역할이죠. 또는 이제 대변자 역할도 되겠죠. 그리고 사회정책을 개발 개선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 검증한다. 뭐 전문가적인 역할이 당연히 들어가겠고, 자, 위험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킨다. 권한 부여 나왔죠?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라 그러죠. 이 정도가 제스트레이션은 체크해 놓으실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가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과 이제 영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대상이 뭐고 영역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보시면 사회문제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자, 빈곤한 영역, 비행 청소년 집단 영역, 범죄 영역, 노숙자 영역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영역이 되는 거죠. 영역. 아시겠죠? 반면에 대상은 뭐예요? 누구 서비스를 받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여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남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부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성별 관계.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노인복지를 하는데 몇 살을 대상으로 할 거야? 20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60대, 70대, 80대 이런 연령. 그럼 이제 아동에 대한 연령, 청소년, 노인 다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뭐예요? 대상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빈곤, 비행, 범죄가 영역으로 보는 거냐. 그러면, 자, 근로자나 군인, 공무원 직업을 가진 비행 또는 빈곤, 범죄,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대상과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스를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미시적인 차원과 중시적인 차원 이렇게 나오죠. 자, 미시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실천, 이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이루어지는 뭐예요? 구체적인 전문적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중시적은 뭐예요?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실천을 우리가 중시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프레드랜더하고 앞테커가 서비스 영역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 개입 차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직접이냐, 간접이냐, 지원적이냐, 조서냐 이렇게 부러지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상하고 영역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 지원적인 서비스는 뭐다? 자, 공적 기관의 사회복지 행동 등 지원적 성격.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워커가 있으면, 사업 간의 서비스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자원은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기관이나 시설 이런 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적 서비스가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복지 개입이고, 자, 간접적 실천은 뭐예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고 간접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자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학교, 쉼터 활용, 조사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일반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확정된 사회복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공적 공공복지죠. 민간이 하는 복지, 보건의료복지. 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하고 많이, 의료 정신하고 많이 그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확장된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것은 이 사회복지가 학교나 자원봉사, 교종, 군사, 산업사회복지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영역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